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이거 참 어떡하나, 쌍용차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지금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래 중지가 돼서 지금은 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제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막판에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막 오르내리니까 이걸 그냥 개인들이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나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살 사람 있으면은 나까지는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기를 한 거죠. 제가 조심하라고 영상을 올리니까 오히려 주주님들이 악플을 막 남기셔. 아니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쌍용차 위험하다고 하냐, 뭐 이러면서. 그 결과 지금 주식 토론방 아주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 폭락장에서도 쌍용차는 굳건하네요. 어? 거래 정지니까,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없다고, 폭락이 돼도 쌍용차는 버틴다. 진짜 우프다. 이거는 진짜 잘 버틴다. 긍정적이시네요. 이게 웃으면 안 되지. 쌍용차 이제 더 어려워질 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하실인데 지하실 밑에 한 지하 10층까지 있는 기분이에요. 게다가 쌍용차 자동차 만들 부품이 없어서 공장을 가동했다가 멈췄다가 또 가동했다가 멈췄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 투자자로 떠올랐던 하오토모티브 갑자기 집에 가셨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대주주 마인드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업은행은 또 뭐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하가 집에 갔습니다. HAAH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쌍용차 유력 인수후보, 유력 인수후보가 아니라 단일 인수후보 하가 한참 동안 한국에서 왔다 갔다 쌍용차에 이것저것 다 보여달라 하더니 결국 협상을 마무리 짓지도 않고 그냥 1월 말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매각 협상 사실상 실패로 끝났죠. 산업은행은 현재 상태에서 P플랜, 그러니까 사전회생 계획안 신청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부도 나기 전에, 법정관리 하기 전에 P플랜이라고 해서 그 전에 우리가 법정관리 전에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 괜찮아, 우리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요 하면서 회생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P플랜이라고 하는데, 근데 P플랜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생 절차,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그냥 높아졌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법정관리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에서는 당연히 사업계획 타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P플랜을 동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P플랜에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인수자가 없는데 채권단이 무슨 돈을 더 집어넣겠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산업은행은 어쨌든 돈 안 넣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쌍용차가 지금 P플랜 관련해서 한 일들은 너무 아마추어죠. 이게 유일하게 한 업체에만 기대했다는 거, 이것도 너무 황당하고, 그 업체 입장에서도 너도 나도 사려는 거를 내가 사야지, 아무도 사지 않으려는 걸 나보고 사라고 하면 누가 아무리 돈이 있었어도 그걸 어떻게 사겠어. 게다가 하는 투자 여력이 없는 작은 회사라는 얘기가 있죠. 그냥 망해가는 회사 뭐 있나, 대충 한번 구경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가 집에 가고 나니까 이게 쌍용의 현실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경쟁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쌍용차를 사겠다고 입찰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다가 굳이 산업은행이든 세금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연명 치료하지 말고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은요, 쌍용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중소규모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시작이고 나머지 회사들도 이제 대폭 물갈이가 될 거란 얘기죠. 어지간한 경쟁력 없는 회사들은 정말 조만간 쌍용차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쌍용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였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닛산 같은 회사, 거대 기업이 갑자기 판매량이 툭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공룡 같은 기업이더라도 절대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하오토모티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왔다가 그냥 들썩들썩하고 다시 집에 가는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조금 열받네. 갑자기 나만 열받아? 이게 열받죠? 사실 하오토모티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회사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쌍용차가 당장 갚아야 될 돈만 800억 이상, 그리고 전체 갚아야 될 돈은 1조가 넘어요. 1조 수천억을 갚아야 되는 쌍용차, 어떤 회사가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하오토모티브 누가 봐도 이상했죠. 설립된 지 불과 6년 됐어요. 본사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고요. 여기에 듀크 웨일 회장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뭐 로터스라든지 마스다라든지 제규어 랜드로버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딜러야.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뭐 벤츠, BMW, 아우디 딜러들, 뭐 고진, 태안모터스 같은 그런 회사들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한다? 아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 뭐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에서는 딜러들이 워낙 커요. 메가 딜러라 그래서 한두 개의 브랜드가 아니라 수많은 브랜드들을 다 커버하고, 엄청 큰 딜러들은 수입사보다 오히려 더 파워가 더 강한 그런 딜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가 그 정도로 큰 회사인지 한번 보면요, 하의 연간 매출은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연간 매출이 230억이야 230억? 230억이면 우리 동네 세븐일레븐 정도 아니야? 조금 큰 마트 정도의 매출이에요. 아니 뭐 물론 작은 건 아니야. 한 달에 20억 정도면 뭐 작은 건 아니죠. 작은 건 아닌데 한 달에 20억이 매출이잖아. 수익도 아니고. 자동차 파는 회사인데. 아니 너무 코미디인 게 우리나라 코오롱 모터스가 매출이 1년에 1조 2천억이에요 1년에 1조 2천억, 한 달에 1,000억씩 파는데. 그러니까 하가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딜러 코오롱 모터스보다 60분의 1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왔을 때 정말 쌍용차가 진지하게 이 회사에게 야 그래 우리 회사를 사주세요, 당신들이 우리 회사를 사주면 좋겠어요 하면서 회사의 자료를 넘겨줄 만큼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댓글로 막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가 쌍용차 어렵다고 했을 때 그때 하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영상을 올려서 주가 떨어뜨리냐, 이러신 분 계신데, 비록 그분이 악플러시긴 하시지만 이게 거래 정지되기 전에 잘 팔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악플 달 시간에 빨리 주식 파셨어야죠. 그걸 왜 악플을 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가 도대체 어떻게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하가 아니라 하에 누군가 돈을 줬을 것이다. 뭐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어쩌면 시루이 자동차에 돈을 가지고서 하가 인수하면 시루이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하가 미국에서 시루이 자동차를 수입해서 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넌센스죠. 네, 넌센스입니다. 그런 상황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여요. 그리고 게다가 어쨌든 집에 가셨으니까 뭐 더 이상 그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희망회로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치 않은데 우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 오늘은 뭐 현대차가 애플카 만들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막 있더만, 애플카를 만들면 브랜드 이미지를 해친다고. 요 조그만한 거 만드는 요 회사 거를 대현대차가 만들어주면 현대차의 이미지를 망친다는 거지. 아무튼 뭐 굉장히 희망회로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이런 뉴스들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시는데, 네, 이거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사를 쓸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 주주들이 이렇게 물린 거, 이거 기자 여러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너무 믿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요.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도대체 왜 집에 가게 됐나? 그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달랐다고 해요. 마인드라는 쌍용차 지분의 74%를 다 하에 넘기고 완전히 쌍용차에서 발을 빼겠다.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쌍용차 너네가 다 가져 그러는데, 하는 아니야 마인드라 너네들 20%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야 너넨 20% 갖고 있고 우린 조금만 갖고 있을게, 이랬던 건데, 마인드라는 그렇게 하면 우리 안 팔아, 확실하게 너네가 가져갈 거 아니면 우리 안 팔아,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뉴스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 하 측에서도 뭔가 할 얘기는 있습니다. 하 측에서는 만약에 하가 정말 쌍용차를 인수할 생각이었다면 하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인드라는 당연히 인도 회사고,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두 나라가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인도하고 중국은 뭔가 회의장에서 확실하게 뭘 딱 잘라서 얘기하는 법이 없고, 나중에 뭔가가 조금 바뀌거나 뭔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 상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가 자꾸 마인드라가 말을 바꾼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인드라는 또 뭐 모르겠다, 우리 모르니까 야 너네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간에 껴서 무슨 뭐가 된 거지? 약간 새우등 터진 기분이 살짝 드는데, 마인드라 형님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지난번에 마인드라 형님들 뭐라 그랬어요? 쌍용차 흑자나니까 아 역시 봤냐? 인도 상술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인도는 한 번 맡기면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거 어디 가시고 갑자기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되지. 갑자기 어떻게 100% 지분을 다 가져가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지금 인도 마인드라도 어려우니까요, 멀티 챙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쌍용차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현금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품사에 돈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품사가 부품을 공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3일에서 5일까지 평택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에도 열지 못 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해? 직원들은 이렇게 공장이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임금의 70%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수 인원은 뭐 출근을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기사가 한둘이 아니죠. 쌍용차 휴업이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쌍용차 협력사 납품거부로 생산 중단 이런 기사도 있어요. 자, 그럼 쌍용차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구조조정 해야죠. 무슨 노동자에게만 이렇게 뭐 압력을 행사하냐, 왜 노동자만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느냐. 아니, 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자도 해야 되고 회사도 해야 되고. 사원수 지금 4,800명이 넘는데요. 4,800명이면 지금 현대차 공장 하나의 근로자보다 더 많아요. 연간 자동차 판매량 쌍용차 10만 대인데 10만 대를 5,000명이 생산하고 있는 거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 뭐 생산직만 놓고 얘기하면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10만 대 생산하고 있는 동이오토 같은 경우에 사원수가 1,400명이거든요 거의 4배. 이건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쌍용차는 거기 개발자도 들어가고 뭐 운영자도 들어가고 판매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숫자가 있지만, 코어 인력만 놓고 보면은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쌍용차가 노조가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이 구조조정을 이 노조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대체 쌍용차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큰 원인은 디자인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디자인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죠. 못난이 삼총사라고 했던 액티언, 카이런, 로디우스, 이렇게 3개 차종이 나오면서 정말 그때 한 방으로 쌍용차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좀 그런 기분이 들긴 했는데, 근데 지금 그 디자인 다시 보면요,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이 자동차들 세기말적 디자인이란 얘기 하지 않았나? 카이런 헤드램프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C 헤드램프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거의 똑같아. 그렇게 된 거 보면은 이 헤드램프 자체의 쉐입, 이건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액티언의 루프, 이거 BMW X6가 나오면서 이렇게 루프를 깎아서 야 저거 멋있는 거네 이러면서 이제 액티언 자체가 쿠페형 SUV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로디우스도요, 사실 이렇게 뒷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덧붙인 디자인이거든요. 원래는 쿠페형 MPV였어요. 지금도 쿠페형 MPV는 없잖아. 야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이게 좀 급하게 덧붙여서 약간 어색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미국에 있는 유명 디자이너 유튜버 스케치몽키가 이걸 디자인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상한데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면서 막 바꾸고 있어요, 스케치몽키가.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굉장히 스포티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예쁘거든요. 이게 쌍용차의 여러 차들이 근본적인 느낌 전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디테일이 조금씩 아쉬운 거예요. 이때 사실 쌍용차가 굉장히 잘 나가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 세기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잘 디자인 되다가 IMF 맞으면서 휘청하면서 이 회사가 넘어갈랑 말랑 할 때 그때 차를 내놓으니까 마무리 터치가 아주 이상했어요. 그것만 잘했으면 지금의 쌍용차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거 좀 아쉽습니다. 이 쌍용차의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요, 그때 한 번만 그거 하나만 잘 됐더라면 하는 순간들이 계속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쌍용차는 잘하고 있는 SUV, 여기 좀 제대로 집중하고, 쌍용차 하면 떠오르는 그런 복고적인 디자인, 호란도 디자인,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내놓고, 그리고 전기차 지금 누구보다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거든요. 이런 최고의 전기차를 빠르게 만들어서 좀 소비자들에게 어필까지 해줘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칸, 이런 차 잘 나올 수 있도록 조금 힘드시겠지만 쌍용차 관계자분들 의기투합해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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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ker.